갑시다. 나는 벽까지 떠다 밀린 채 와들와들 떨면서 심해 가는 어머니의 광란이라는 거는 미친 행동이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유, 되게 상황이 힘들겠다. 어머니 몸에서 수술한 다리는 빼고 온몸 노란 파도처럼 출렁였고요. 어머니는 그 다리에 어머니의 몸이 아닌 이물체처럼 괴기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그 다리가 아들과 동일시가 나한테까지 얼마 붙은 것처럼 나는 그 다리가 무서웠습니다. 나에 대한 생각이죠. 자, 내 생각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 게 이게 내 생각을 주로 설명을 하고 있지. 그렇죠? 내가 주인공이 돼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서서히 잡혀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에 대한 관찰을 했지만 그 관찰만 이렇게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서 나의 기분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어떤 간호사와의 나의 갈등도 일어나고요.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인칭에서도 그리고 내 기분, 내 생각을 중심으로. 안 된다 이놈이라는 호칭과 군간나으리 군간선생님 동무라는 이름을 번갈아 부르면서 몸부림치는 서슬에 마침내 링것줄이 주사바늘에 빠져버렸습니다. 혈관에 꽂힌 채 주사바늘 피가 역류해 환자복과 시트를 물들었고요. 피를 보자 어머니는 광란이 극에 달았습니다. 이놈 계속 가라, 나도 죽이고 가거라 이놈이라고 하면서, 자, 어머니가 상당히 분노가 많이 됐죠. 이 분노를 통해서 오빠의 죽음을 목격한 거죠. 이제 그 헛것 속에서 환각 사이에서 환각에서 아들의 죽음, 오빠의 죽음을 본 거예요. 어머니는 눈물로 범벅이 된 이를 갈았고요. 틀니를 빼놓아도 잇몸만으로 이를 가는 신용을 한 게 아니라 얼마나 처참한 것이 나 말고 또 누가 본 사람이 있을까? 너무 처참했던 모습, 어떤 비극적인 모습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꿈이었으면 하는 생각 속에서 어머니는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기이한 소리예요. 기성은 기이한 소리를 지르면서 머리카락을 쥐어듣다가 오줌을 받아내는 호수도 뜯어버리고요. 피 비린내가 내 정신을 혼미케 했습니다. 상황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상황이 끔찍했음을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구원을 청하려 나가는데 기성이 바깥까지 들렸는지 간호원이 들어왔고요. 뒤미쳐 지긋한 수간호원도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 그 위에 팀장 정도 역할을 하는 사람을 수간호사라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의 몸에 부착된 의료기구들은 원상복구 위해서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했고 어머니 힘이 장사해서 여러 사람과 함께 어머니의 뽑은 것들을 삽입했고 링커들은 숫제 발등으로 옮겨 뽑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까? 라는 수가원에게 원망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심려 마세요. 특이 체질인 경우 아주 드문 것도 아닙니다. 곧 나아지실 거예요. 라고 했는데 내 말에 대해서 이 수간호원도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 아주 드문 것도 아니에요. 라고 이거 괜찮아요. 여전히 대수롭지 않죠?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수가원이 나를 위로했지만 어머니의 악몽이 특이체질 탓이라고. 이건 악몽은 전쟁 기억이죠. 하긴 타인의 꿈에 누가 감히 안다고 할 수 있으랴 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대수롭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좀 체념한 느낌이지.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하지도 않고 갈등을 일으키진 않고. 자, 이제 너 죽고 나 죽고라는 발악으로 변한 어머니 몸부림 질주 몰랐고 여전히 계속 어머니가 발악하고 계셔요. 수간호원이 간호원에게 지시해서 침대 양쪽에 난간을 올리고 끈을 가져다가 어머니의 사지 팔다리를 꽁꽁 묶었습니다. 따님 된 마음에 좀 안 됐다 싶으셔도 참으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묶어주는 경우예요. 이제 안심하고 눈을 좀 붙이세요. 좀 쉬세요. 지레 병나시겠어요. 이건 미리 병나시겠어요. 곧 정상으로 오실 테니까 염려 마세요. 결국 여기까지 어머니가 어떤 헛것을 보고 환각을 보면서 난동을 부리자 침대에 묶이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제 어머니 좀 안정을 취하셨나? 보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장면이 끊어지는 장면으로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은 이제 어머니의 난동을 통해서 간호원들이 들어왔고 어떤 상황 정리가 좀 된 느낌이잖아요. 그들은 어머니를 묶어놓고 나를 위로하고 병실을 나갔고요. 나는 지칠 대로 지쳐서 신신은 채 보조짐대에서 상반신을 꺾어서 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웬걸 맹수처럼 의논된 어머니가 기압을 한번 넣자 우지끈 끊어지기도 하고 풀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길길이 나뛰게 했고 참으로 불가사의한 괴력이었고요. 목소리도 뜻이 통하는 말이 아니라 원한의 울부짖음. 또 독한 악담이 섞인 소름 끼치는 기이한 소리였습니다. 조금도 가정없이 간장을 도려내는 간장이란 단어가 얘들아 뭘까? 간장, 도려내는 아픔. 간장? 양념 간장일까? 애간장. 애간장. 그때 애간장은 뭐야? 간과 장기,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장기, 몸속에 있는 장기를 도려내면 얼마나 아플까? 거의 죽을 듯이 아픈 통증인 거예요. 간을 우리가 간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장육부라고 들어봤지? 오장육부, 간장, 대장 이런 식으로. 심장. 난 이를 악물고 어머니께로 돌진했고요. 아무 도움을 청하지 않고 어머니와 맞서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누구와의 갈등처럼 보여? 어머니와 나의 갈등이지. 어머니가 헛것을 보면서 난동을 부리고 나는 그거에 대응하는. 이건 아무리 도움을 간섭도 필요 없는 우리 모녀만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녀만의 일로 다시 줄어들었어요. 국한되었어요. 이것은 오빠를 잃은 아픔이라는 거죠. 이 모녀만이 알고 있는 오빠를 잃은 아픔, 어떤 한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외부 간호원들이 와도 이걸 어떻게 공유가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모녀만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힘껏 찍어 누르면서 이거 어머니가 싫어서 그런 걸까? 이것의 의도는 왜 어머니를 이렇게 찍어 눌러? 어머니가 싫어서? 진정하기 위해서, 진정시키기 위해서지. 온몸을 타고 앉다시피 했습니다. 어머니의 경령처럼 괴로운 출렁임이 고스란히 전해왔고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거나 약해져서는 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나를 타고 앉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전심전력으로 다해도 어머니는 힘이 막상막하여서 위태워질 때마다 어머니의 뺨을 쳤습니다. 뺨까지 쳤네. 그쵸? 근데 이 뺨이 진짜 싫어서 친 게 아니지? 어머니의 진정을 위해서. 엄마 정신 차려요. 처음으로 엄마의 뺨을 치고 내 손이 저지른 폐륜이란 단어는 뭐야? 야, 이 폐륜아 같은 놈아 이런 식으로 할 때. 윤리를 저버린 행동. 인륜을 저버린 행동. 어떻게 부모님의 뺨을 때려? 부모님을 찍어 누르는 것도 안 되는데 뺨까지 때리고. 그래 경악해서 두 번째는 세차게 때렸고 어머니의 뺨은 솟아오른 내 손자국을 보고 악몽 아니면 지옥이라고 이 상황을 지금 비유하고 있죠. 아주 극한의 상황. 극한의 상황임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폐륜을 서슴없이 보태겠습니다. 엄마 계속 때린 것 같아요. 엄마 정신 차려 이러면서. 상당히 되게 절정 부분이죠. 상황으로 보면. 자, 어머님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어머니 얼굴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고요. 어머니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나름의 공포하고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내 나름의 공포, 자신에게 이유를 찾고 있죠. 자신의 어떤 깊은 상처. 이런 깊은 상처와 싸우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엄마의 말도 그 소설 교과서 실린 부분의 전반부 부분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지? 엄마가 수술하고 나서 환각을 보고 있었죠. 그 환각 속에서 어떤 걸 느껴? 아들이 죽는 것을 그쵸. 그런 것을 보면서 군간나으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비굴하게 하기도 했지만 어머니 입장은 진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머니를 마치 이제 때리는 것까지 그런 장면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자, 요 중략까지만 잠깐 볼게요. 요 중략 부분 줄거리. 자, 중략 부분 줄거리 그러면 자, 여기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자. 중략 부분이 끊긴 채 어머니가 다시 요 뒷부분은 또 다시 상황이 바뀌거든요. 그럼 중략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응? 오빠가 죽는 사건. 오빠가 죽는 사건이에요. 시간은 그럼 언제니? 과거로 돌아가고 있네요. 앞부분은 어느 장면이었어요? 현재였죠. 자, 이런 구성을 우리는 무슨 구성이라고 하지? 오케이, 역순행적 구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역순행적 구성을 갖고 있고요. 얘를 혹은 입체적 구성이라고도 얘기를 해. 그럼 이거는 이야기 속의 이야기니까 액자식 구성으로 하면 안 돼? 이런 소설의 구조, 액자식이라고 하면 안 될까? 어머니와 나의 현재 이야기 속에 오빠의 과거 이야기잖아. 안 되는 분명한 이유. 이어져서. 맞아. 서술자가 이어지죠. 나라고 하는 서술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액자식 구성은 여러분들 액자를 보면요. 겉에 있는 프레임이 그림하고 연결되니 연결 안 되니? 안 되지. 분명하게 우린 선명하게 액자가 다르고 안에 있는 그림이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지. 그치? 액자식 구성은 그럼 이런 구조를 가져갖고 둘의 서술자가 일치하면 안 돼. 이야기 속에 다른 사람 이야기가 들어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이 이야기 속에 어머니와 내 이야기 속에 우리 가족 이야기, 내가 포함된 동일한 서술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시간만 과거로 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더 맞아요. 알겠죠? 분명한 응? 옴니버스? 옴니버스라고 하면 안 되죠. 옴니버스는 자, 옴니버스 혹시 기억나는 사람? 응? 옴니버스의 옴니는 전치사지. 버스를 누가 같이 타? 여러 주인공들이 같이 사서 하나의 주제의식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주인공은 나잖아. 또 다른 주인공 있어? 없어. 이야기 속의 이야기 안에서도 내 이야기였잖아. 내가 겪었던, 우리 가족이 겪었던. 옴니버스 구성은요, 나와 A라는 인물과 B라는 인물과 C라는 서로 각기 다른 인물이 각기 다른 사건이에요. 각기 다른 주인공들이 각기 다른 사건을 겪으면서 비슷한 주제의식을 얘기할 때 그러면 옴니버스 구성이에요. 대표적인 작품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난쏘공, 작은 공. 이 소설은 13편 정도 되는 소설이 각기 다른 주인공들을 설정하면서 비슷한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있어요. 또는 원미동 사람들. 원미동 사람들은 원미동에 사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각기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비슷한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있어요. 액자는 주제가 달라도 되죠? 액자식은 주제가 달라도 되지만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 전달하는 주제의 내용과 연결되겠죠. 주제는 같아요. 액자식 구성도. 왜냐하면 한 폭의 장면이니까 하나의 그림으로서 우리가 들어갈 거니까. 액자식은 주인공이 같아야 돼요? 액자식은 주인공이 같아야 돼요? 주인공이 다를 수도 있어. 서술자가 달라질 거니까. 알겠죠? 주인공의 관점, 그러니까 주인공이라고 하면 그 인물, 어떤 서술해주는 인물은 동일할 수 있거든. 왜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고 하면 누구의 관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 서술자 기준으로 보시고, 역순행적 구성은 서술자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서는 주인공을 우린 찾으라고 얘기 잘 안 하지. 고등학교 문학에서 소설 공부할 때, 나 주인공 누구야?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생각보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역수행적 구성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과거 이야기, 오빠는 인민군 친화에서 어쩔 수 없이 북한군에 있었다가 도망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숨어 지냈는데 엄마는 인민군 군가에게 발표돼서 총상을 입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과거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소설의 위기와 절정 결말이 나오게 되죠.
요 이후부터는 이제 결말 부분이거든요. 요 결말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요 부분에서 잠깐, 뒤에 가면은 요 엄마의 말뚝 제목이 2번이지. 네. 요 엄마의 말뚝 2번은 요 내용이에요. 엄마가 다리 부상으로 계기로 오빠를 잃게 된 참담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가 중간 부분 이야기인데, 엄마의 말뚝 1번과 엄마의 말뚝 3번이 뭔지 한번 봅시다. 엄마의 말뚝 1번은 나의 가족이 고향을 떠나서 서울의 터전을 잡고요.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낸 엄마의 모습, 나의 성장 이야기로서 과거 이야기예요. 엄마의 말뚝 2번은 엄마가 수술을 하면서 과거의 기억과 맞서는 이런 이야기고요. 엄마의 말뚝 3번은 수술 이후에도 7년을 투병 생활을 하세요. 그러면서 엄마는 화장되기를 바랬던 생전 소망과 달리 서울 근교로 묘지에 묻히는 이제 이후의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계속 같죠? 주인공은 계속 같아요. 나가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는 자, 소설 자체가 자, 1편, 2편, 3편이 같은 인물이네? 같은 인물에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어? 다른 이야기지.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1편, 2편, 3편, 엄마의 말뚝이, 엄마의 말뚝 2, 엄마의 말뚝 3이라고 하는 요 연작 소설로서 여러분들 요 중간에 엄마의 말뚝 2번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의 말뚝 2번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엄마의 행동이 이상하다라는 건 아니라 그 이상하게 된 원인은 뭐니? 오빠의 응? 오빠의 죽음. 그럼 오빠의 죽음은 왜 죽은 거야? 시대적 배경은 전쟁이라는 거죠. 이 한국 전쟁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연결시켜 줘야 돼요. 그냥 엄마의 행동 이상의 오빠의 죽음 때문에가 아니라 한국 전쟁 때문에 피해보는 우리 일반 사람들의 그런 전쟁의 아픔들. 그런 전쟁의 아픔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거든. 계속해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또는 그 세대가 다음 세대로 전달될 때까지 그 아픔이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 엄마의 말뚝 2번에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합시다.